자, 오늘은 의사결정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죠. 이 하나니까, 이 하나에 근데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내용을 다 숙지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입니다. 국군에서는 미래 전투 체계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려고 한다. 뭐, 워리어 플랫폼이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밝기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개개인의 전투력 향상을 극대화하는 A 대안과, 그러니까 각 기존에 있는 그 개인 전투력 향상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 및 발전시켜서 전투원을 대체하는 B 대안이 존재한다. 자, 대안이 두 가지입니다. A 대안은 단위 전투원의 전투력이 상승되므로 인구 및 병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용이 극대화된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약해진다. B 대안은 무인 전투 체계를 주 전투원으로 사용하는 대안이므로 인구의 증감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예상 편익이 아래 표와 같이 주어졌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설명은 중요하지 않고 표에서 대안과 상황과 그것에 따른 프로핏 혹은 베네핏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 문제에서 인구가 증가할 확률이 20%, 감소할 확률이 40%라고 할 때 EMV와 EOL을 구하라, EOL 기준에 의한 최적 대안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가 증가할 확률이 20%, 감소할 확률이 40%면은 우리 상황은 세 가지였습니다. 증가, 감소, 그리고 유지. 그러니까 유지될 확률은 당연히 40%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0.2, 0.4, 0.4로 두고 풀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EMV 기준이면은 아주 간단하게 가까이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일단 200, 110, 억원은 빼겠습니다. 100, 마이너스 100, 110, 110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 40%, 40%니까 각각에 대해서 0.2, 0.4, 0.4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200 곱하기 0.2, 100 곱하기 0.4, 100 곱하기 0.4 더하면 40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가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1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EMV 기준은 큰 걸 고른다고 했다, 작은 걸 고른다고 했다, 큰 걸 고른다고 했다. 그럼 EMV 기준에서 지금의 최적 대안은 무엇이다? 더 큰 B가 됩니다. 자, 아주 쉽죠? 그럼 두 번째 EOL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OL 기준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서 가장 많이 이익을 얻는 것 대비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1번 상황, 다시 인구 증가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버는 것은 A대안이고 그때 200억을 법니다. 그러면은 A대안을 선택했을 때는 손해는 없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고 그리고 후회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A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B대안을 선택하면 이제 90억을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인구 유지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버는 게 B대안입니다. 그럼 B대안에서는 이제 손실은 없을 것이고 인구 유지가 되었을 때 A대안을 골랐다면은 난 10억을 손해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인구 감소 3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B대안을 선택하면 110억, 그 다음에 A대안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100억이니까 210억을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기대값을 구해보면은 여기서 0.2, 0.4, 0.4를 각각 곱해서 더해보면은 88이 되나요? 그럼 여기는 18이 되네요. 자, 근데 EOL 기준은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작은 걸 기준으로 한다. 내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작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작은 걸 기준으로 한다. 이때도 최적 대안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각각에 대한 기준에 의한 최적 대안을 구해보았고, 이제 위 문제에서 EMV 기준으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EVP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의 최적 대안들을 고른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S1, S2, S3 상황에서 가장 최적은 A 대안, B 대안, B 대안을 고르는 것이 되겠죠. S1에서 A 대안을 고르면 우리는 200을 벌게 될 것이고, S2에서는 110, 11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S1이 될 확률은 20%, S2가 될 확률 40%, S3가 될 확률 40%니까 200이 0.2, 110에 0.4, 110에 0.4를 곱해서 더해주게 될 경우,
다시 적어보면 0.4 더하기 0.4입니다. 이거는 0.4 더하기 0.4에서 이렇게 구했다. 이걸 구하면은 128억이 됩니다. 자, 사전정보의 EMV, 사전정보 하에서는 우리는 B를 고른다라고 앞에서 문제를 풀었고, 이때 EMV는 110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사전정보의 EMV는 110이 되겠습니다. 110억이죠, 여기선. 자, 그럼 EVPI는 Expected Value of Perfect Information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보 EMV에서 사전 정보 EMV를 빼주면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8억이 EVPI가 되더라 라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답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원 문제 봅시다. 국군에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인구 변동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용역의 결과는 증가 감소 두 가지 중 하나로 나온다. 실제 상황별 연구 용역 결과 확률은 아래와 같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추가 정보, 표본 정보를 한번 얻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군에서는 이런 인구 변동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이때 결과는 증가가 나오거나 혹은 감소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의 여러 가지 상황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각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인구 증가 상황이었을 때 그때 실제 보고서가 그때 나왔던 보고서를 보니까 증가인 경우가 80%고 감소인 경우가 20%였다. 그리고 어떤 인구 유지 상황이었을 때 보니까 증가라고 나온 보고서와 감소라고 나온 보고서가 50대 50이었다. 인구 감소라고 나온 상황일 때는 그 상황인 경우에 증가 감소 보고서를 보니까 10%와 90%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그때 그 결과론적으로 어떤 보고서가 어떤 비율로 나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는 어떠한 P 바 SI 혹은 N 바 SI가 됩니다. 즉 상황이 발생하고의 확률을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P SI 바 P 혹은 P SI 바 N이 됩니다. 즉 우리가 보고서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상황이 발생하는 확률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가는 과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확률이 가 문제와 같을 때 연구용 보고서 증가로 나올 확률과 감소로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연구 용역 보고서가 증가로 나올 확률, 포지티브로 나올 확률을 봅시다. 포지티브로 나올 확률은 이거는 우리 베이지 정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P 바 S1 곱하기 P S1 플러스 P 바 S2 곱하기 P S2 플러스 P 바 S3 곱하기 P S3 이 될 것이고, 이거는 0.8 곱하기 PS1이 아까 앞에서 보였죠? 0.2였죠? 그 다음에 0.5 곱하기 0.5 곱하기 0.4 플러스 0.1 곱하기 0.4가 됩니다. 자, 이걸 구하면 0.4가 되죠. 같은 방식으로 P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해도 되고 사실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같은 방식으로 한번 구해보고 쉽게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시그마 i 1에서 3까지 psi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0.6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쉽게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p 플러스 pn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pp를 구할 경우에는 pn은 그냥 1-pp 0.6으로 구하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더라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계산 실수나 이런 것을 검산하는 용도로 두 개를 다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근데 문제 풀이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후 확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 보고서가
증가, 보고서가 P라고 나온 거죠. 증가로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S1, S2, S3인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고서가 증가로 나왔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는 무엇이냐? 그럼 P, S1 바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P분의 P, S1과 P의 교집합이 되겠고, 이거는 P 바 S1 곱하기 P, S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하면은 PP바 S1은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주어진 게 PP바 S1이었으면 SI였으면 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대입을 하면은 0.8 곱하기 PS1은 0.2였으니까 이걸 PP 방전을 유의해서 구한 확률값 0.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러면은 0.4하고 0.2 곱하기 0.2가 되니 0.2 곱하기 2가 되니까 0.4가 나오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구해보면은 0.5 곱하기 0.4를 0.4로 나누게 되고, 이거는 당연히 0.5가 되고, 얘는 0.4분의 0.1 곱하기 0.4가 되니까 0.1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1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해서 0.1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고서 감소가 나왔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S1, S2, S3인 경우가 있고, P, S1 바 N, P, S2 바 N, P, S3 바 N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확률을 구하면은 이거는 0.2 곱하기 0.2를 0.2 여기서 PN이 0.6이니까 0.6으로 나눠주면 대충 0.07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는 0.5 곱하기 0.4를 0.6으로 나누니까 0.33 정도가 나오고, 여기는 0.9 곱하기 0.4를 0.6으로 나누니까 0.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더하면 값이 1이 된다. 즉 보고서가 증가하고 나왔을 때 인구는 인구 증가 유지 감소 세 가지 중 하나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감소라고 나왔을 때 인구는 증가 감소 유지 세 가지 중 하나가 나오게 된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다음 라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번 문제입니다. 다의 결과를 이용해서 연구 용역 보고서의 결과가 증가 또는 감소로 나왔을 때 선택하는 대안과 기대가치를 구하는 의사결정란을 작성하시오. 또한 작성된 의사결정란을 이용하여 표본 정보의 기대가치와 효율을 구하시오. 의사결정란은 사전 정보만 있을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숫자는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사전 정보만 있을 경우를 포함하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사전 정보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표본 정보까지 사용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이니까 선택은 네모로 표시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본 정보가 없는 경우, 즉 보고서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사전 정보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는 그냥 바로 맨 처음에 가번 문제에서 풀었을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대안이 두 개가 있는데 그냥 그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이 이제 A 대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이 B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A 대안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가능한 상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뒤에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A 대안이 있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유지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상황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세 가지의 상황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기대값을 보면은 A 대안, 그러니까 아무런 상황, 그냥 맨 처음에 A 대안이 선택될 경우에 인구가 증가하면은 프로핏은 200이었고, 인구가 변하지 않으면은 100이었고, 인구가 감소하면은 마이너스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B 대안이 선택이 됐을 때 인구가 증가, 감소, 아니면 보통여로 전부 다 값은 11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에서는 뒤에 값을 기대값을 곱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거는 확률적으로 0.2, 0.4, 0.4 중에 하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 곱하기 0.2, 100 곱하기 0.4, 100 곱하기 0.4 해서 구해진 값인 40이 이제 A 대안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B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확률과 상관없이 여기서는 110이니까 110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우리는 사전 정보만 활용한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A와 B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A 대안을 선택하면 40이 기대값이고 B 대안을 선택하면 110이 기대값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B를 선택을 하겠죠. 그럼 B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확률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내가 선택하는 것의 기대값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사전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B 대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때의 기대값은 110억이 되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표본 정보가 있는 경우, 그럼 결국 이제 표본 보고서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표본 정보가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정보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고서가 포지티브로 나오냐, 네거티브로 나오냐,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포지티브인 경우, 네거티브인 경우가 있겠고, 이때는 확률이 0.4, 그 다음에 네거티브인 경우는 확률이 0.6이 됩니다. 자, 그럼 포지티브라고 나왔을 경우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A 대안을 고를 것이냐, B 대안을 고를 것이냐. A하고 B가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 당연히 마찬가지로 상황이 세 가지가 존재하겠네요. S1, S2, S3. 여기도 S1, S2, S3. 자, 그런데 A 대안을 선택하고 S1을 선택할 때 프로핏은 200, 100, 100,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110, 110, 110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포지티브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포지티브라는 보고서 나오고 이때 S1이 발생할 확률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 그냥 PS1이 아니라 이거는 PS1 바 P가 되는 거예요. 이때 확률은. 그거는 우리가 바로 전 문제 4번 문제도 풀었죠. 보고서가 증가로 나왔을 때 인구가 증가할 확률은 얼마인가? 0.4였습니다. 보고서가 증가로 나왔을 때 인구가 유지될 확률은 얼마인가? 0.5로 나왔어요. 보고서가 증가로 나왔을 때 인구가 감소할 확률은 0.1로 나왔습니다. 즉 앞에서의 0.2, 0.4, 0.3은 다른 확률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 보고서가 증가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200에 0.4를 곱하고 100에 0.5를 곱하고 마이너스 100에 0.5를 곱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증가로 포지티브로 나오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A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 이때 기대값은 기존에 그냥 A 대안을 선택할 때 기대값과 다르게 120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뭐 B 대안은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무조건 110이니까 1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서가 증가라고 나왔을 때 A 대안을 고를까요? B 대안을 고를까요? 기대값은 A 대안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선 A 대안을 고르게 되고 이때는 120의 기대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거티브라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A 대안과 B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상황이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B 대안 같은 경우 B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실 필요 없이 그냥 110이 나올 거니까 얘는 무시해주면 되고 A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 확률은 결국 P S1 바 N P S2 바 N P S3 바 N에다가 원래 그때 나오는 값 200,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100을 곱한 경우를 더하면 이게 이 경우에 우리 기대값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됩니다. 한 이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나오면 A대안과 B대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B대안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런 11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고서를 선택할 경우에 그 보고서의 결과가 포지티브, 긍정적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나오면 우리는 A 대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네거티브,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결과가 나올 경우는 우리는 B 대안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A 대안과 B 대안을 각각의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보고서가 나올 확률은 40%와 6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아직 보고서를 우리가 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포지티브가 나올지 네거티브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정해져 있진 않아요. 확률은 알고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가 나왔을 때는 최대 120을 구할 수 있고 네거티브가 나왔을 때는 110을 구할 수 있다면 이때 기대값은 0.4 곱하기 120 플러스 0.6 곱하기 110이 되겠네요. 이걸 구해보면은 114가 됩니다. 즉 보고서가 나올 경우에 우리는 기대값은 114가 된다는 거예요. 보고서 없을 경우에는 110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은 자 보고서가 증가로 나왔을 때 선정대안은 다시 보면은 A가 될 것이고 보고서 감소로 나왔을 때 선정대안은 B가 됩니다. 표본 정보의 기대가치, 표본 정보라는 것은 보고서를 추가로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기대가치가 얼마이냐. 자 표본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가치는 114였습니다. 보고서가 없었을 때, 표본 정보가 없었을 때 사전 정보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110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주면은 이게 4가 되겠네요. 즉 우리는 이 보고서에 4억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억의 가치를 부여했다. 그럼 표본 정보의 효율, 표본 정보의 효율은 이게 이제 EVSI고 표본 정보의 효율은 EVPI.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완전 정보 하에서 구했을 때의 expected value보다 표본 정보 하에서 구했을 때 expected value가 어느 정도 효율을 지니느냐를 보는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여보면 맨 처음에 나번 문제에서 이게 18억이었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4억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한 0.2가 되더라가 우리가 구하는 표본 정보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쉽게 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